너와 나 dance in the paradise. 오늘은 네트워킹 프라이데이. 연결과 연결로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남의 축복을 기대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JBC 아침마당의 김금자입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네트워킹 프라이데이에서는 다양한 세대들,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들이 공감하고 서로 이해하고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기도하면서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수필가 권사님 한 분을 모셨어요. 직접 인사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필을 공부하고 있는 이정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런데 수필가가 아니고 수필을 공부하는 이정아라고 소개하셨어요. 네. 굉장히 겸손하신 거 아니신가요? 제가 수필을 공부한다고 하는 데에는 또 이유가 있어요. 제가 어느 해인가 총영사관에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문인들이 모인 장소가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문단의 말석에 끼어가지고 네. 초청을 받아서 갔었어요. 근데 앉은 자리에서 가장 말석에 있는 사람부터 자기소개를 하라고 그래서 네네. 제가 일어서서 겸손하게 저는 수필을 쓰는 이정아입니다 하고 앉았어요. 네. 그리고 속으로 나 잘했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 뒤에 원로 소설가님들 원로 시인들이 하나씩 일어나시더니 시를 배우는 배정홍입니다. 소설을 배우는 이연호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렇게 원로들도 배우는이라고 하는데 내가 너무 실례를 하고 겸손하지 못했구나 하는 거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그냥 수필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니면 수필을 공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역시 문인들은 겸손하시군요. 글을 다루시는 분들이라서 네. 오늘 신선했습니다. 프로필을 뵈니까 뭐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엘리트 코스라고 할 수 있는 경기여고와 이화여대를 졸업하셨어요. 학창 시절이 어땠을지 궁금해져요. 저희 때는 중학교 입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중학교 시험을 치르고서는 들어가서 이제 합격을 해야지만 경기여 중생이 되는 거였는데 전국에서 막 전교 1등하는 애들이 다 모여가지고 시험을 입시 경쟁을 치르는데 네. 하나 틀리면 떨어지고 만점을 받아야지 붙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아, 제가 이제 다행히 경기여 중 합격을 하고 경기여고까지 다녔는데 공부는 아주 못했어요. 뒤에서 세면 더 빠를 정도로 그게 이제 한번 이렇게 정해진 거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기가 참 힘들었어요. 같은 네. 비슷비슷한 아이들끼리 경쟁이라서. 그래서 나는 공부를 못하니까 그냥 책이나 읽자 그래갖고 독서는 참 많이 했어요. 네. 그래갖고 반에서 절반 이상이 서울대학을 갈 때였었는데 그렇죠. 저는 그냥 공부 못하는 아이로 분류가 돼가지고 기타 등등반이었었어요. 기타 등등.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냥 시집 잘 가는 게 여자는 그냥 성공하는 거니까 너는 이화대학교 가정대학을 가라. 네. 그래서 그냥 결혼 잘하면 장땡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갖고 문학은 공부 못하게 했어요. 엄마가. 왜냐하면 배고프다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문학을 못하고 가정대학을 가게 되고 네. 마지막에는 다시 이제 문학으로 돌아오게 됐죠. 그러신. 네. 아니 그 경기여가 좋긴 좋네요. 반에서 절반 이상이 서울대로 가는데 못하는 사람이 이화여대를 간다. 그 수준 알만한 거죠. 겸손하셨어요. 네. 그러면 글은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쓰셨나요? 타고난 은사일까요? 약간의 DNA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그래요? 아버지가 시인이셨어요. 시인이시고 또 신문사에 다니셨는데 저희 집에 가장 많이 있는 게 책이었었어요. 돈은 네. 없었고 네. 이제 책은 많았어요. 그래갖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책을 가까이 하게 됐는데 아버지가 또 신문사 다니시니까 신문사에서 공모하는 무슨 글짓기 대회 네. 뭐 이런 데를 자주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나가게 되면 상을 받아오고 이제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서부터 취미가 있긴 있었지만 제가 성인이 된다면 그걸 검증을 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네. 그래서 이제 미국에 유학을 오게 되면서 여기에서 이제 쓰는 거는 이쪽에 와서 네. 미국에서 시작을 하게 됐죠. 네. 그러셨군요. 그래서 이제 그 어렸을 때 백일장을 하긴 했지만
미국에 와서도 여기에 교민 백일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 그래요? 1991년도에 제가 교민 백일장의 장원이 됐거든요. 와. 근데 92년도서부터는 없어졌어요. 아, 왜냐하면 4.29 폭동이 그때 일어났거든요. 92년도에. 마지막으로 타셨네요. 그래서 그게 아주 좋은 문화 행사였었는데 폭동 때문에 없어지게 돼서 제가 마지막 교민 백일장 장원한 사람이에요. 지금은 또 없는 거죠. 그 지금도 이후로? 없죠. 그거 다시 부활했으면 좋겠어요. 아, 한번 추진해 보시죠. 제가 작년에 그 샌페드로 그 힐튼 호텔에서 하는 국제 팬클럽 해변 문학제가 있다 그래서 초대를 받아 갔어요. 왜냐하면 해변 문학제 너무나 낭만적인 거예요. 그렇죠. 예, 전혀 저 관계가 없는데. 네. 근데 거기 가서 이제 부회장님으로 진행하시는 이제 권사님을 처음 뵌 거죠. 그러니까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넘치시는 권사님 보면서 이 팬 문학회가 미주 팬 문학회 신선하다. 뭐 하지? 저뿐만 아니라 청취자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그 팬문학회는 국제 팬이라는 그 클럽에서 이제 하고 있는 단체인데요. 네, 팬에서 PEN, 그 P는 poet, 네, E는 essay, 네. 그다음에 N은 novel. 그래갖고 시, 소설, 수필을 쓰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였었어요. 처음에는. 네, 근데 요새는 그게 확대가 돼갖고 언론인, 그다음에 번역가, 역사학자 이런 분들도 이제 같이 참여를 하게 돼가지고 전 세계에서 114개국, 114개국. 4개국인데 지부로 따지면 175지부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왜 저희만 해도 미국의 서부 지역, 그다음에 그렇죠. 동부 지역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한 나라에도 몇 지부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참여하는 나라는 114개국인데 지부로는 175지부가 있고요. 저희는 한국 본부에 속한 지부예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회장이니 부회장이니 하는 것도 한국 본부에서 정해 주어야지만 인준을 받아야지 또 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이래봬도 로컬에 있는 그 부회장이지만 네. 한국 문체부에서 그 인정한? 임명장을 받은 어, 그런 거죠. 네. 대단하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 누구나 관심 있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등단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그게 이제 원칙이 있는데요. 등단한 지 5년 이상이 되고 아, 5년 이상. 그다음에 자기의 저서가 한 권 이상이 있어야 돼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는 이제 여기는 그냥 기존 문인으로 불리우는 사람 중에 그 자격 조건에 부합이 되면 네.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그 까다로운 편이죠. 좋네요. 그냥 일반, 아무나 들어갈 수 네네, 있는 네. 자격 기준이. 예. 처음에는 저희 들어갈 때만 해도 등단한 지 10년이 지나야지 들어갈 수 있었었고요. 와, 그래서 들어오기가 까다로웠는데 그게 조금 완화가 돼갖고 지금은 5년이 되고 자기 저서 한 권이 있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10년이었으면 늦게 등단한 사람은 뭐 들어가지도 못했겠네요. 예. 이거 5년 지나야 되는군요. 네. 저도 좀 관심 있다가 깨갱했습니다 지금. 책도 한 권 내야 되고 저도 그렇지만 또 네. 꿈을 한번 꾸면서 네. 생각해 두겠습니다. 네. 그러면 권사님 처음 등단하신 게 언제세요? 그렇다면 많은 작품도 있을 것 같은데 자세하게 소개 좀 예. 해주세요. 제가 처음에 이제 1991년도에 교민 백일장에 장원을 하고 네, 그때 장원을 한 사람에 한해서 이제 그 크리스찬 문인협회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줬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등단이긴 등단이지만 본국 등단은 아니고 네, 글쓰기를 입문한 거였죠. 네, 그러다가 한 7년 정도 지난 다음에 1997년도에 한국의 수필 전문 잡지가 있어요. 한국 수필이라는 네. 거기에 이제 명계웅 수필 평론가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네. 이제 등단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갖고 운이 좋게 그 즈음에 이제 거의 등단과 동시에 미주에서 이제 그 글쓰기를 시작을 해갖고 신문에 지면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24년 동안 네. 계속 이제 신문에 컬럼을 썼죠. 컬럼리스트로 또 예, 이제.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그 한인타운의 2개의 신문사가 네. 키운 네. 수필가 뭐 그렇게만 말씀하기도 해요. 그럴 수도 예, 있겠네요. 예. 작품집으로는 또 어떤 게 있나요? 작품집으로는 처음에는 이제 낯선 숲을 지나며라는 작품집이 있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선물이라는 책이 있고요. 네, 세 번째는 자카란다 꽃잎이 흩날리는 날. 그 네 번째는 최근에 나온 게 불량품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같이 독서 클럽을 하는 분들끼리
참 좋다라는 5인 그 집이 있고요. 네. 그래서 제 개인 거로는 4권, 그다음에 공동 문집으로는 1권이죠. 네. 낯선 숲을 지나며 이거는 꼭 이민사 뭔가를 좀 느낌이 네, 네. 맞나요? 예, 예, 살면서 맞아요. 하신 그런 네. 거고. 그래서 선물은 이제, 뭘까요? 또. 그 낯선 네. 숲을 그 이민 사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네. 거길 지나갈 때 좀 많이 복잡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실수도 많이 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주로 이제 이민 초기의 이야기를 다룬 거였었어요. 네. 그래서 그 책을 내고 한국에서 주는 해외 문학 해외 수필 문학상을 받았어요. 아, 이 책으로요? 예, 그 책을 네. 첫 번째 책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 선물이라는 책을 또 하고 나서는 미주 팬문학상이라는 걸 또 받았어요. 네. 제가 참 운이 좋은 편이에요. 잘 쓰시니까 그렇죠. 또 세 번째 작가란다 꽃잎 흩날리는 날 그거를 하고서는 그 뭐야 이 책을 제목 자카란다 꽃잎이 날리는다는 봄에 주로 하잖아요. 그래서 네네, 굉장히 5월 달에. 와닿아요. 네네. 보라색 5월 달에 꽃잎 이제 꽃빛처럼 냈는데, 내리는. 그거는 제가 아플 때 나온 책인데요. 아, 그래요. 나태주 선생님이 엮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아, 그 책을 또 그거는 그래서 더 의미가 깊어요. 제가 아플 때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원고를 만들어 놨는데 지금 아파서 못 낸다니까 그 원고 줘보라고. 그래갖고 나태주 선생님 책이 나오는 출판사가 있는데 네. 거기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내주셨어요. 저 대신에. 와, 그 뭐 나태주 자- 선생님 네, 우리가 네, 너무나 네, 네, 좋아하고 네. 존경하는 선생님이시죠. 그래서 책을 출간할 때마다 운이 좋게도 다 책마다 상을 받아가지고 네. 너무 이제 감사한 일이죠. 네. 예. 겸손하게 운이 좋게라 좀 하나님의 은혜인 거 다 맞아요, 맞죠? 맞아요. 그렇게 예, 표현하시. 예. 불량품이라는 책은 저한테 있어요. 불량침이라는 책이 너무나도 제가 감명 깊게 읽었어요. 아, 예, 어쩜 이렇게 글을 잘 감사합니다. 쓰실까? 이게 2018년에 지으신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 아까 뭐 몇 년마다 한 번씩 작가는 책을 내야 된다 그랬는데 네. 그럼 집필 중인 책이 있으신가요? 이제 3월 경에 3월 달에 이제 출판사랑 약속해 놓은 책이 있어요. 나올 그래요? 거예요. 예. 네. 그거는 이제 여태까지 나온 글 중에서 가장 내가 이제 대표작으로 생각하는 글 네. 45편을 골라 가지고 지금 책으로 이제 묶고 있거든요. 그래서 3월 경에 나올 거예요. 아, 기대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때 꼭 저자 사인해서 주세요. 그럼요. 예. 그러면 책을 쓰시는 거 외에도 미주판 신문사 칼럼을 집필하고 계신데 네네. 이건 또 언제부터 하셨고 지금도 진행 중이신 거죠? 그렇죠. 제가 1998년도에서 2012년까지 한국일보에서 여성 칼럼이라는 거 하고 수필로 그린 삶이라는 제목으로 네. 아주 꽤 오랫동안 이제 썼어요. 네. 그러다가 제가 2012년에 아파가지고 한국을 나가면서 2012년 말서부터 2013년까지 이제 글은 못 썼어요. 그 연재도 못 하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수술 받고 오니까 그때는 이제 중앙일보에서 써달라 그래가지고 네. 2014년도에 아프고 나서부터는 지금까지 중앙일보에 쓰고 있어요. 와,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는 뭐 24년 동안 네. 그냥 한결같이. 한결같인데 그냥 문인들끼리 농담으로 얘기할 땐 지면을 더럽히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참 위트가 있으세요. 말씀에 어떤 그러니까 누구나 그 말하는 자랑이 아닌 그렇게 하시면서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항상 인상적이셨어요. 그러면 미국은 또 어떻게 또 언제 어떤 계기로 오셨는지 남편분과 자녀분에 대한 그 가정 네네, 얘기가 더 네, 궁금하죠. 미국은 저희가 조금 늦게 왔어요. 85년도에 네. 공부는 졸업은 일찍 했는데 남편이 이제 직장을 다니고 그다음에 군대 문제가 있어서 군대를 면제해 주는 조건으로 그 다니던 직장이 있었어요. 네. 그때 공대 출신 사람들한테 한 특례 보충력이라는 그런 게 있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 의무를 마치고 유학을 와야 돼서 조금 늦게 남편은 29살 때 저는 30살 때 네. 유학을 왔어요. 한 살 남편- 연상이시네요. 그렇죠. 네. 한 살 연상이죠. 예. 네. 그래갖고 왔는데 유학을 이제 85년도에 와서 텍사스에 갔어요. 텍사스가 남침례 교단이 아주 그렇죠. 큰 데잖아요. 네. 그래서 그
공항에 마중 나오신 목사님이 침례교회 목사님이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 따라서 어스틴 침례교회를 다니고 아, 그러셨. 저희 남편은 이제 그때 초짜였었어요. 왜냐면 네. 저랑 결혼하느라고 이제 그 바로 입문을 했을 때가 돼서 아무것도 몰랐을 때인데 그 신앙 목사님이 입문? 특별히 과외 공부를 해주셔가지고 성경 공부를 그 목사님한테 받아도 지금은 뭐 저보다 훨씬 1대1을 제대로 예, 받으셨네요. 예, 예. 그러니까는 늦게 되는 사람이 먼저 되고, 예, 먼저 나중에 되고 되고. 그거의 케이스예요. 네. 그래갖고 거기에서 공부를 한 다음에 목사님과 같이 유학생을 이제 담당하게 됐어요. 저희 남편이. 와. 그래서 공항에 픽업 나가고 은행 구자 개설해주고 뭐 이런 거를 유학생 공부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한 거예요. 은혜를 너무 받으셨어요. 예, 예. 그래서 그 목사님이 진짜 너무 감사하고 저희 남편 신앙의 기초를 놔주신 분이신데 저도 덩달아 이제 같이 공부를 그렇죠. 하게 되고 네. 남편이 침례받게 되면서 저도 장로교 출신이고 세례 받았는데 네. 침례교에서는 부인도 또 할 수 있게 아, 같이 그래요? 침례 받을 수 있다 그래갖고 저도 또 다시 덩달아서 또 받으셨군요. 받았어요. 예. 잘하셨습니다. 예. 참 남편을 어떻게 만나셨는지 참 궁금한데요. 또 보니까 예. 그 얘기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안수 집사님이면서도 네네. 이 팔방미인과세요. 그러니까 뭐 하나 잡으시면 끝장을 보시는 성격이신데 예, 제가 그런 들은 것 얘기는 경비행기 자격증까지 있어서 직접 조종도 하시고 같아요. 예, 예. 또 재즈 밴드 트럼펫을 제2 예, 맞아요. 예. 트럼펫 주자로 네. 단장도 하시면서 15년을 지금 자리 지키셨단 말이죠. 예, 예. 좀 남편분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남편은 이제 전공이 건축이었었어요. 네. 제가 가정대학에서 실내장식 공부했을 때 그때 교수님이 남편 대학교에 건축가를 졸업하신 분이셨어요. 네. 근데 그분이 농담처럼 너 애인 있냐 하고 물어봐서 교수님한테 있다고 하기가 좀 거북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없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자기가 그러면 남학생을 하나 소개시켜 주겠다 네. 해가지고 그 교수님이 소개시켜 준 소개시켜주군요. 남학생이었어요. 그래갖고 교수님의 소개니까 거절도 못하고 뭐 어찌어찌 해가지고 만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결혼하기까지 되더라고요. 네. 그랬는데 굉장히 좀 질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번 시작하면 끝을 보는데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나 뭐 재즈 밴드 하는 거나 또 경비행기나 본인이 하고 싶은 거는 다 해요. 그리고 대단하세요. 근데 저가 이제 좀 아프고 핸디캡이 있으니까 그냥 뭐 아픈 마누라 보필 잘했다는 것 때문에 제가 상으로 잔소리는 안 해요. 그러니까는 뭐 뭐든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죠. 네. 아 그러셨구나. 네. 정말 그 아까 어머님께서 그러셨다면서요. 이제 2대 가정과를 졸업 시집 잘 간다 그러더니 잘 가셨네요.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에 저희 엄마도 권사님이신데 네. 딸이니까 네. 굉장히 금전적인 걸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돈 없어서 안 된다. 처음에는 교수님이 소개한 남자친구라 그러니까 엄마가 교수님이 소개했으면 믿을만 하네 그러다가 결혼 정작 하게 돼서 돈이 너무 없다고 권사님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걱정되죠. 딸 고생할까봐. 예, 고생할까봐. 네. 그래서 뭐 우여곡절 끝에 이제 결혼을 하긴 했죠. 네. 네. 그런 잘 지내오시다가 뭐 인생에서 엄청 큰 일을 겪으셨다고 들었어요. 예. 그럼에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어떻게 인도하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계신지 너무 신기했어요. 나눠주세요. 저희 아버지가 다낭성 신장이라 그래서 이게 꿀벌 벌집처럼 생긴 신장을 가진 선천적으로 그래요. 네 그게 이제 아마 유전자 변이에 대로 생기는 거였는데 네. 저희 남동생 3명이 다 똑같은 유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신장들이 다 안 좋아서 걔네들은 일찌감치 다 컨트롤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는 조심을 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어디서 듣고 오셨는지 야 그거는 딸한테는 유전이 안 된다더라. 또 이런 낭설을 갖다가 나한테 알려주셔가지고 나는 네. 하나도 걱정을 안 하고 살았는데 네. 2011년도에 병원에 가니까 이거 신장 검사를 한번 정밀 검사를 받아야 되겠다고 신장 수치가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받았더니 이거는 1년 안에 신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큰일 난다고 네. 투석을 받아야 되는 단계도 아니고 죽어야 되는 단계라는 거예요. 엄청 예.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남편한테 울면서 전화를 했더니 내가 죽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와. 끊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네. 그냥 농담인 줄 알았어요. 줄 수 네. 있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주고 싶다고 예. 줄 수 있는 게 예. 아니니까. 그래갖고선 UCLA에 검사를 하러 갔더니 저희 남편이 주겠다 그런다 했더니 여기 미국 의사들 하는 말이 주고 싶다고 다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남편이 50살이 넘었으면 자기네가 안 받겠대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준다 하더라도 자기네들은 주는 사람의 건강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걸 함부로 음. 그 사람이 준다 그래서 다 받는 게 아니다. 그래갖고 의사 3명이 투표를 했는데 3명 중에 1명이라도 반대하면 안 되거든요. 네네. 부결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자기네는 수술 안 시켜주겠다 하는 음. 거예요. 그래갖고서는 낙담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동창들이 한국에 한번 와봐라. 한국은 신장 수술을 아주 세계적으로 잘 하는 나라래요. 맞아요. 한국이 굉장히 경험이 많대요. 그래서 와보면 길이 열릴 거다 해서 이제 나갔더니 마침 신장 아주 유명하신 분이 장로님이신데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셨어요. 네. 근데 그냥 모르고 갔는데 그분이 저희 여고 동창이랑 결혼을 하셨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렇게 또 인연이 예, 됐네요. 신수은 권사님하고 한덕종 그 장로님하고 결혼을 한 사이예요. 그래갖고 나 가갖고 나 경교고 수은이 친구라고 그랬더니 뭐 대우가 달라지는 그러네. 거예요. 자기 와이프의 친구라니까. 네. 그때서부터 적극적으로 나서셔가지고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네네. 신장학회 회장이셨어요. 그분이. 그런데 진짜 운이 좋게 좋은 의사를 만난 거예요. 그러네. 여호와 이레입니다. 네네 진짜로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보시더니 너는 하나님이 살려주시려나 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신장을 주기로 했다 그래서 남편 검사를 받았더니 남편이 뜻밖의 너무 건강이 좋은 거예요. 관리 잘하셨네요. 네네. 그래서 혈압이 높으면 줄 수가 없는데 그렇죠. 이 사람이 정상 혈압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수영을 열심히 하더니 정상 혈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침 대비를, 때가 됐네요. 마침 때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나는 진짜 우연치 않게 예상 밖의 그 맞춤으로 남편이랑 나랑 신장이 80%가 맞는다는 거죠. 아, 부부가 어떻게 부부가 안 맞을 수 맞지는 있어요? 않는데요, 원래. 네. 형제 자매가 가장 잘 맞아요. 네. 한 배에서 나왔기 그렇죠. 때문에. 근데 저희는 남자 형제가 3명이 다 안 됐거든요. 그래서 나는 뭐 우리 남편이랑 나랑 하나도 맞는 게 없는데 무슨 신장이 맞으려나. 네. 그렇게 이제 낙담을 하고 있었는데 80%가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한덕정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잘 맞는 그러게요.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럼요. 그 역사하신 거죠. 준비하셨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수술을 받고 지금 이제 덤으로 사는 게 벌써 9년이 됐네요. 아 벌써요. 예. 감사하네요. 제가 2013년 1월 3일 날 새해 첫 환자로 남편이 A방에서 수술을 받고 그 신장을 떼어서 제 B방에 있는 저한테 전해줬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해서 수술이 됐는데 얼마나 절박하셨을까. 남편분도 또 수술해야 되니까 시댁에서도 예, 그렇고 예, 모든 맞아요. 사람들이 예. 걱정하셨겠어요. 많이들 기도도 많이 받으시고. 걱정했어요. 예, 기도도 뭐 온 교회가 다 이제 기도를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다 살아서 왔더니 교인들이 나 얼굴을 모르면서 이름은 다 알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기도를 하도 많이 그렇죠. 해가지고. 권사님 기도 덕에. 말씀하시면서 눈가가 촉촉해지셨어요. 예. 그러면 정말 또 여러 가지 듣고 싶은 얘기 많지만 왜냐면 청취자분들이 네. 나도 좀 글도 좀 쓰고 싶다. 네. 방금 그 말씀하신 게 불량품이라는 책에 이제 만들어 쓰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이런 나한테 일어난 일상을 어떻게 하면 글로 잘 쓸 수 있을까 그런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글쓰기의 도전에 대한 꿀팁 네. 있다면 몇 가지 간략하게 좀 소개 좀 네. 해주세요. 이게요. 뭐 네.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네. 너무나 흔해 빠진 방법이라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시시하다 하실 텐데요. 이게 고전적인 방법이기도 하고 특별한 방법이 아닌데 많이 읽어야 돼요. 네. 그리고 또 많이 써야 돼요. 써봐야 돼요. 네. 그러자면은 이제 메모하는 습관을 아주 습관처럼 들여야 돼요. 네. 그래서 조금 생각나는 게 있으면 일기장처럼 매일매일 적어놨다가 네. 그거를 모아서 글을 쓰는데
글을 뭐 방금 써서 방금 발표하는 게 아니라 써놓고 나서도 한참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구양수란 사람이 삼다라고 송나라 때 사람이 말한 건데 네. 아주 옛날 거지만 지금도 그게 통하는 거예요.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다 상량이라고 했는데 그 많이 생각하라는 많이 퇴고를 하라는 소리예요. 네, 네. 그러니까 글 쓴 거의 절반은 사실 버리는 작업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좀 간략하게 그러니까는 가지치기. 그렇죠. 그렇죠? 문어체로 말하면 쌈박한 글이 되려면 네. 좀 많이 쳐버려야 돼요. 아. 그래서 버리는 기술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버리는 그래서 기술. 나태주 선생님이 저한테 꿀팁으로 얘기해 주신 게 네. 나태주 선생님 시가 굉장히 간략하고 너무 좋죠. 아주 뜻이 좋잖아요. 네, 네. 그 선생님이 이제 산문도 그런 식으로 써야 한다. 그러면서 너가 있는 자리에서 지금 일을 네.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네. 지금 일어났던 일을 써라. 그러니까 구태의연하게 아주 옛날 거 슬픈 일 뭐 추억에 젖어가지고 회상하고 이런 거보다 지금 너가 살고 있는 현장에 주변 사람들 이야기 아니면 너의 이야기를 써라. 그게 이제 가장 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글 연습은 매일매일 글 소재도 글감도 매일매일 저금하듯이 일기장 안에다 적어 놓으시면 그게 나중에는 이제 긴 글로 탄생이 돼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하시면 많이 쓰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읽고 네. 그렇게 하면은 글쓰기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아, 그렇군요. 네. 갑자기 들으니까 그 생각이 나요. MBTI라고 요즘 뭐 성격 기질 검사 많이 네네네네. 나오는데 네. 어머니 마이어가 간호사실 수만 장의 글을 사람들을 보면서 메모한 글을 수만 장의 글을 브릭스라는 딸이 그거를 만드는 거거든요. 네네. 조합해서 네네. 마치 그거 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네네. 조각이 좀 맞춰지는 것 맞아요. 같아요. 정말 권사님한테 얘기 들으면 지금 너무나 좋은 게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그 책에서 불량품이란 책에서 보니까 말씀하신 그게 나오더라고요. 네. 남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나의 이야기를 하는데 남의 공감을 이끌어내서 웃게 하든지 아니면 찡한 여운을 남기든지 네. 뭐 행간에 들어있는 그 무언가를 이렇게 케첩하도록 써야지 뭐 진부하게 다 일기처럼 쓰지 말라는 네. 네. 그 글을 읽은 적이 있어서 네. 내가 그렇게 써왔는데 고쳐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바로 그 문장이 지금 네. 이제 딱 그 한국에 있는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 네. 실린 문장이에요. 아, 그래요? 네네. 거기에 이제 글쓰기 기법이라는 거에 한국의 권영민 교수라는 분이 제 글을 따가지고 네. 지학사에서 나온 문학 교과서가 있어요. 네. 근데 한국은 요새 국어 뭐 이 말고도 문장론 아니면은 그 문학 교과서 해가지고 엑스트라 그 국어 교과서가 따로 바뀌었군요. 있어요. 예, 바뀌었어요. 네. 그래갖고 이제 국어 교과서이면서 문학 교과서에 그게 바로 실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LA 문인 중에서는 가장 최초로 한국 교과서에 글이 실린 사람이 와. 아닐까 좀 자랑스러운 마음도 있어요. 역시 모시길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네. 시간이 다 돼서 아쉽지만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권면과 도전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아까 글쓰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이제 꾸준히 쓰다 보면 네. 그리고 용기를 내서 써야지 뭐 그냥 뭐뭐뭐 안 쓰면은 그게 글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꾸준히 하되 용기를 가지고 한번 저질러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민 역사는 누구나 갖고 있고 다 그게 특별한 경험이잖아요. 한국에 네. 계시는 분들은 할 수 없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글로 쓰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아프거나 그 병고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네. 진짜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 훨씬 좋은 방법으로 다 해결을 해주시더라고요. 아멘. 예,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아, 정말 맞습니다. 전 정말 1만 시간의 법칙처럼 네. 주 권사님이 권면하신 꾸준히 쓰고 생각을 정리해서 항상 네. 메모해서 그거를 네. 탈구하는 거. 네, 그게 우리 인생과도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네. 매일매일 삶을 정리하고 또 네. 감사하며 하루를 네, 닫는 네. 그런 우리 신앙인의 삶하고 너무나 닮아서 오늘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좋은 시간. 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GBC 아침마당 네트워킹 프라이데이 코너 진행의 김금자였습니다. 온전한 가정들로 세워나가는